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유튜브는 풍신의 사주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 방송용 마이크라서 제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근데 오늘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두수 공부도 꽤 오래 했는데 사주 위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미두수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서 이제 오늘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홍보하러 가는데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8월 28일 오전에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정규 과정인데요. 자미두수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주팔자 8글자 적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많은 별 다 적으려면 손님 와가지고 적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게다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안 했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자미두수 검색량이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검색량이라고 해봐야 사주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한 8%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미두수라는 게. 근데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화도루라고 이렇게 사주 쪽에서 꽤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유튜버로. 그분이 자미두수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자미두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어려운 학문으로 치부됐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자미두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미두수는 공식이고 사주는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를 하면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수영을 해서 한참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자미두수는 절벽에 비유를 했거든요. 절벽에 딱 보면 답답한데 올라가다 보면 훤히 보이는 경지. 그래서 자미두수 그러는데요. 첫 타이밍 이제 자미두수와 사주의 차이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제목을 적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미두수하고 사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주가 뭐 적을 게 적다라는, 자미두수는 많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주는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연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계절이 있고 이 운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있고 천체의 흐름이 있어서 인간이 자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하면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도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2병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미두수는 오로지 사람을 얘기를 해요. 물론 오행도 있고 하늘의 별도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별을 실시간으로 어느 자리에 배치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늘의 별 이러고요. 자미는 기토다 이렇게 토, 오행 이렇게 집어넣는 것에서 끝나지 14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 1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14가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보자길성이랑 살성으로 길성이 많으면 얘는 좋은 사람, 살성이 많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자미두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관점에서 보느냐 사람 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자연에서 시작했느냐 사람에서 시작했느냐 이 차이가 자미두수하고 사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미두수를 공부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주를 공부를 하면 이 자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의 이 점 같은 이런 존재,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심성을 수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사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미두수를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2병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주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나는 사주 공부를 하면서 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자미두수를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부터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자미두수를 깊이 빠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사주 8글자 가지고 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간이 어떻고 격이 어떻고 이 계절에 태어난 일간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미두수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미두수 보시면 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났다예요. 그러니까 자미두수 명반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러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자미두수거든요. 그래서 사주보다 조금 더 다채롭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자미두수에도 12지지를 다 그대로 써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12가지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요. 이 12가지 자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고정 불변이에요. 이 12가지 지지의 12가지는 변하지 않는데 12사항궁이라고 해서 명궁에서부터 형제궁, 부초궁, 자녀궁, 재백궁, 지백궁, 천의궁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자리는 변해요. 자리는 변하는데 순서는 변하지는 않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명형, 부자재, 질천, 노관, 전복부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만 외우거든요. 이 12가지를 다 외워두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주에서 외웠던 육합하고 육충, 삼합 여기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이 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육합이나 삼합이나 충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되냐면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하게 조력하는 것을 육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뜻으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합은 그 명궁의 그 하나의 궁에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이 삼합으로 봐요. 그리고 대궁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행위, 이것을 대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의궁이라고는 하는데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충으로서 보여지는 거. 나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집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가 다르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주의 이론은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미두수를 볼 때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죠. 이렇게 네, 이렇게 삼합 육합이 된 거잖아요. 아, 이게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가 육합이고, 이렇게가 육합이죠. 그리고 이렇게가 육합이고, 이렇게가 육합이죠. 이거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궁에 있든지, 잠깐만요. 아, 이거 오랫동안 안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육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육합으로 볼 수 있는 거 은근하게 조력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제 명반이에요. 제 명반인데 명궁이 5궁에 있으니까 미궁이랑 합을 했죠. 이 부모궁이랑 합을 한 거거든요. 부모궁이랑 합을 했는데 부모궁이랑 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모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것이 만약에 길성이 있으니까 좋은 관계인데요. 흉성이 있으면 이걸 애증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애증관계. 뭐냐면 합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지만 계속 달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이제 특강이라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염정이랑 천상은 문창문곡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긍정적인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별의 특성은 누군가 통제를 받으면 삐딱선을 타버려요. 그래서 윗사람이 나를 챙겨주려고 하지만 나는 튕겨져 나간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거든요. 내가 윗사람한테 붙으면 잘 사는데 안 붙으면 못 산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윗사람들이 저를 많이 챙겨줬지만 저는 항상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누가 챙겨준다는 윗사람 있으면 그 밑에 가야지 하고 있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뭐 사는 집도 챙겨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육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건데요. 자미두수가 사주하고 다르게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치길피용이 가능해요. 자미두수를 공부를 하면. 그게 뭔 소리냐면 사주 보면 애매하잖아요. 인성용신이니까 부모한테 붙어라, 인사람한테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미두수에서는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염정이라고 하는 별은 화성 영성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천이궁에 보면 화성이라고 있죠. 이걸 화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제가 전라도 광양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오고 나서부터 이사를 2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안정이 안 되죠. 집 떠나면 개고생. 부모 옆에 붙어 있으면 된다. 제가 부모 옆에 붙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희 집안이 한국통신 국장만 3명이 계셨거든요. 그 국장이 IMF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인턴으로 들어와. 그럼 1년 뒤에 정직원 시켜줄게. 윗사람이. 싫은데요. 그러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윗사람이 주는 혜택 받고 편히 살았겠죠. 근데 서울 올라가고 뭐 한다고요? 개고생을 하죠. 그러면 각각의 명궁에 있는 별이 어느 궁으로 가면 좋고 어느 궁으로 가면 나쁘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자미두수라는 학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많이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궁으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부처궁이 안 좋은 별이 있으면 부처궁으로 가면 안 돼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이러면 그게 피흉이 되는 거죠. 자녀궁에 좋은 게 있으면 자녀궁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염정이나 천상은 자부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녀가 생기면 불편해요. 왜냐면 염정 천상은 혼자 노는 별이거든요. 근데 혼자 노는 별이 자부오필이 붙으니까 나 옆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일피용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를 잘 기억을 하시면 오늘 많은 거 얻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사항궁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잠깐만요. 다 지우고. 명궁을 비롯해서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12사항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얘기를 해요. 네, 나를 얘기를 합니다. 검은색. 죄송합니다. 나를 얘기를 하는데요. 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 자체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별로 태어났다. 그래서 염정이랑 천상이라는 별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천이라는 게 있고 천주라는 게 있고 해서 잡성이 붙어 있죠. 여기서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성이에요. 명궁에 도화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못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이러면 안 되고요. 못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형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천이궁을 봤더니 화성이 있죠. 성격 더러운 놈이에요. 은근히 성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궁에 있는 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꾸 움직여줘야 되네. 네. 그리고 삼방이라고 해서 삼합 아시죠? 네. 삼방에 있는 별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네. 삼방에 있는 별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책에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삼방에서 읽는데 뭘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14주성이라고 하는 별은 다 똑같이 포국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르게 포국이 돼요. 여기는 없네요. 얘네들만 읽으면 돼요. 책에는 삼방사정을 살펴라 그래서 얘까지 다 읽거든요. 얘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이미 체로서 주인으로서 내 명궁이 지정이 됐는데 다른 캐릭터까지 읽어버리면 나에 대한 혼선이 생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방에 가지고 태어난 거, 내 자질, 이것을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재백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재백궁은 표현궁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관록궁은 밥 먹고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천이궁은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 타라가 있고 직업이 있고 해신이 있고 그러죠. 타라라고 하는 것은 지연되다 막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록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재화가 되면 지속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문이 한번 열리면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뭔가 공허한, 비어있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역학 비어있는 얘기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시는 뭐냐면 해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방에서 타고난 것들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자질이라는 거죠. 명궁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명궁을 읽을 때는 삼방을 읽는데 삼방에 있는 14주성을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잡성을 같이 읽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성을 같이 읽어주면 나는 어떤 걸 타고났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직업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이 직업을 고민할 때는 이 삼방사정과 신궁과 복덕궁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너는 뭐 해먹고 살 때 가장 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백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록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세무회계 쪽이라든지 이런 데로 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세금 덜 내게 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팔자로 타고났어요, 사실은. 근데 복덕궁도 지고 온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비어있어갖고 그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궁에 용지봉각이 있고 문창문곡이 있거든요. 부모는 나라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간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용지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손재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용지봉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암합이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건축 쪽으로 갔으면 강국공사 다 따고 다녔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건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는 천량이라고 하는 깐깐한 별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건축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공급을 택한 거예요. 점쟁이 되는 길을. 자미두수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명반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길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이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미두수를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대신 너 뭐 하지 하고 맞추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길 안 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너는 나 똑같은 명반인데 저 세무회계사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우, 불법적으로 이렇게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돈을 잘 버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건축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우, 로비 되게 잘하시나 본데요. 뭐 시장이랑 친하시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점쟁이 하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을 못 버시네요. 왜? 공급이라는 거잖아요. 지공이랑 직업이라는 것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공망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공망된 짓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 떠났는데요 뭐라 그래요? 개고생하고 계시네. 왜 나가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명궁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형제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형제궁은 뭐냐면 형제궁, 로봇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형제는 나의 형제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어머니냐면 부모궁 입장에서 보면 부처궁이고 명궁 입장에서 보면 부처궁,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부처궁을 보잖아요. 아빠의 배우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기 이게 박상준 원장님 얘기는, 다른 분 얘기로는 아버지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궁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대화처, 속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노복궁도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쪽은 여기를 노복이라고 안 하고 교우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복궁과 형제궁의 차이는, 형제궁은 형 동생 하는 사이를 형제궁이라고 해요. 여기는 관록이라고 하는 내가 밥 먹고 하는 행동,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면서 만난 사이, 이걸 보고 일로 만난 관계.
학교 동창인데 친하지 않은 사람, 회사 동료인데 얼굴만 아는 사람, 이것을 노복궁이라고 하고, 여기서 친해져 갖고 술 먹고 형님 동생 하기로 하면 여기로 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복궁은 나쁜데 형제궁이 좋은 경우가 있고, 형제궁이 좋은데 노복궁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제궁이 좋은데 노복궁이 나쁘면 일로 만난 관계에서는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걔랑 술 한잔 먹어, 친해지고 형 동생 해, 그러면 형제궁으로 가요. 얘가 그때부터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노복궁은 좋은데 형제궁이 안 좋잖아요. 일로 만난 관계인데 그래갖고 친해졌어요. 형 동생 했어요. 그랬더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친구인데 급이 달라지고, 같은 친구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형제궁하고 노복궁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그게 관계가 바뀌면 네. 바뀐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명반이 그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명반을 비교를 했을 때. 아니요, 내 명만이 그래요. 내 명반. 네. 나는 이것을 타고났다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12사항궁에 있는 이 별들이 나의 인연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만난 관계랑 형 동생 하는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제 부처궁이라고 하는 배우자랑 바람나서 만나는 첩이랑 또는 애인이랑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제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이게 나한테 괜히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피해를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복궁과의 관계, 형노선과의 관계, 이게 형제궁과의 관계를 선천 명반에서 이미 정해놓고 다음에서 운에서 한번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거를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나중에 자세히 들어갈 건데, 이 채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손님. 집주인을 채라고 부르고요. 손님을 용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가 기본이 되겠죠. 내가 타고난 게, 나는 늘 노복궁은 좋은데 형제궁이 안 좋아서 형제로 넘어오면 안 되는 놈인데, 어느 대안을 보니까 형제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했어요. 형 동생 하는 사람이랑. 처음에는 좋겠죠. 근데 왜냐면 우리 집에 좋은 걸 들고 온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들고 온 손님이 처음에는 좋죠. 근데 나중에는 뒤통수 까겠죠. 이것을 채용론으로 해서 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항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형제궁에서는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형제나 친구, 요즘은 이제 그것도 되더라고요. 거래처나 거래소, 코인 거래소, 증권 거래소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 망할 때 형노선이 잘 동합니다. 거래소가 망해가지고 돈 묶인 경우 많죠. FTX 사태 일어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래소 망해가지고 또는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 이쪽 일로 만난 관계 거래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처궁을 논해볼 수 있는데요. 부처궁은 다 아는 얘기죠. 배우자.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것은 직장. 배우자. 그러면 이 배우자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지, 나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배우자궁, 부처궁에 있는 것을 읽어주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부처궁에 탐낭이 있고 경양이 있고 천영이 있죠. 탐낭은 도화성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애정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 안 하거든요. 부처궁에 탐낭이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천영이 있으면 탐낭의 도화가 죽어버려요. 배우자가 참 잘 놀게 생겼는데 안 놀아버려요. 저한테 오면. 저한테 오는 게 뭐예요? 자녀궁에서 만나서 배우자로 가는 거, 아니면 형제궁에서 만나서 배우자로 가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냐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냥 성적으로 뭔가 동해가지고 만나서 썸 타다가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일 때는 우필이라서 되게 재미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넘어오니까 딱 천형으로 이 바람기라든지 이런 게 딱 죽어버려요. 우리 집사람, 제가 왜 결혼했냐면 우리 누나들이 술을 잘 먹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 전에 술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저 대신 흑기 사고 뭐 흑장미하고 대신 마시. 아, 우리 누나들이랑 잘 놀겠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딱 술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부처궁으로 오니까 천형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신 경향도 작용을 해요. 경향은 뭐냐면 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 꼭 8시 반이면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 어디 있냐? 경향의 작용이죠. 그런데 록이 이렇게 녹마로 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살기가 그래도 좀 편해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또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부처궁입니다. 그리고 자녀궁은 자녀궁이니까 자녀, 그리고 창작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을 자녀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 내가 가르치는 제자,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 노복궁은 단순한 아랫사람이라면 자녀궁은 내가 정말 얘한테는 모든 걸 다 줬어 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거예요. 아니, 아랫사람이 있을 거예요. 걔를 자녀궁이라고 합니다. 자녀궁에 있는 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얘가 좋아하는 별이 여기 있는가, 또는 이 별에 안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나 제자, 아랫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오는 거고, 제자나 나의 창작물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화, 기라고 있죠. 싫어할 기자잖아요. 사화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사화라고 하는 이 중에서 화기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이다라는 뜻이에요. 집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한테 집착할 수 있고 제자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녹존이 있는데 화기가 있으면 이 녹존이 깨져버려요. 녹존은 돈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제자를 키우면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딸한테 매주 주급을 주거든요. 월급을 주급을 주는데, 저 제자를 키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제가 손해를 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협을 하면서 재백궁을 위롭게 만들죠. 시간 지나면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것이 돌아온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내가 만든 창작물이나, 그리고 썸 타는 관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궁도 보면 깊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각 궁에 있는 별들이 내 명만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부처궁의 탐랑은 화성이나 영성을 좋아해요. 그 별이 얘가 좋아하는 것은 창곡이죠. 나는 부모를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이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신 떨어져 있죠. 통제 안 받으려고. 부처궁에 있는 별이 좋아하는, 탐랑이 좋아하는 것은 화성이나 영성이거든요. 천이궁에 있는 화성이고 신궁에 있는 화성이죠. 신궁은 내 몸을 뜻해요. 이 신궁은 시간대마다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신궁에 화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내 몸 보고 좋아한 겁니다. 얼굴 보고 좋아한 거죠.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의 어떤 모습에 취했나, 또는 나는 배우자의 어떤 모습에 취했나, 이것들을 상대방 명반, 내 명반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내 자녀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가. 태음은 록을 좋아해요. 이미 갖고 있어요, 록존. 자녀들은 나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왜?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재백궁이죠. 재백궁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돈이 많아요, 적어요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현재 돈이 많아요, 적어요는 전통적으로 뭐라 그러죠? 부동산이 있는가? 그렇죠. 전태궁이죠. 네. 내 자산은 전태궁에서 나오는데, 돈을 지금 잘 벌 수 있냐, 못 벌 수 있냐, 이거는 재백궁에서 나와요.
그러면 돈에 대한 관념이 어떠냐라는 거거든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직업. 직업은 허튼 데 쓰는 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백궁에 직업이 있으면 돈 자잘하게 나가는 돈은 돈이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현금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카드가 있으면 그냥 대부분 잘 긁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때는 중요해요. 재백궁을 볼 때는 그냥 각 궁을 볼 때는 각 궁에 있는 캐릭터가 중요해요. 14주성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첨부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만났기 때문에 창고에 구멍이 난 거죠. 나는 안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돈을 쓰고 있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백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쓰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덕궁에 천의궁에 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하는 내 생각, 무의식에서 표현되는 내 언행, 말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에서는 무식상이거든요. 무식상이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뒷말 다 잘라먹고 합니다. 내 생각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말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뜬금없는 얘기하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직업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문이 한번 열리면 아까 얘기했죠. 말 처음에 꺼내기는 타라라고 하는 것은 지연시키는 거니까 꺼내는 것은 좀 서툴지만 한번 말문이 열리면 귀에 피날 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재백궁에 제일 있으면 안 되는 게 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화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재백궁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알려지다라는 거죠. 근데 자미에 붙은 화가죠. 자미는 대장이거든요. 황제잖아요. 황제가 돈 쓰는 것처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쓰면 표가 나는데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황제처럼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화가 그랬으니까 주머니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은 드러나면 쓰게 돼 있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저는 돈을 잘 써요. 집사람이 월급 다 관리를 해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백궁은 나의 표현궁이기도 하고 내가 돈을 쓰고 버는 것에 대한 관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rek궁이죠. 지rek궁은 나의 몸을 뜻해요. 질과 액을 얘기를 하는데요. 병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행운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뭐 재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rek궁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책에는 지rek궁이 질병을 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임상해 본 결과 지rek궁은 병이 진행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rek궁에 영성이 있는데요. 화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화성은 단발성으로 크게 빵 터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방에 급성으로 가는 건데 영성은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rek궁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별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rek궁에 영성이 있고 여기 음적인 별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암이 잘 걸려요. 암도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있는 게 지rek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산태길 같은 걸 할 때는 음적인 별들이 지rek궁에 모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천의궁으로 이제 넘어가면 밖에 나가서 나가 하는 행동, 행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옮기는 것도 천의궁이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 행위를 하는 것도 천의궁인데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인터넷 활동. 인터넷이라는 곳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홍보를 하는가 이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의궁이 좋으면 직업을 찾을 때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세요. 외국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하나 더 인터넷 홍보를 하시는 일을 하세요. 인터넷에서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에서 천의궁이 좋잖아요. 그 운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홍보하러 가셔야 돼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고 인터넷 활동을 하고 나를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이 됩니다.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천의궁이 안 좋죠. 근데 마냥 안 좋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천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천괴 천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주에서 말하는 천을기인이에요.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이 나쁜데
성급해지고 안 좋게 보여질 확률이 있지만 높으신 분들은 나를 이뻐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눈에 잘 띌 수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난 거예요. 인터넷 활동을 할 때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젠가? 그럼 이 시기겠죠? 이 시기에 천이궁이 여기죠. 제가 좋아하는 별이 다 있고, 용기 봉각이 있고, 그리고 선방에 삼태팔자도 끼고 있고, 삼태팔자라고 하는 이게 대중성을 가진 별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곧 와요. 이때가 내년부터 이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러 다닌지는 모르겠어요. 강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운이 바뀌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까지 저를 이렇게 운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이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거, 나를 알리는 행위,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천이궁인데 천이궁에 나쁜 게 있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집 떠나오면 안 돼요. 개고생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쉽게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 번은 클레임이 걸리고 한 번은 대판 싸우고 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 얘 괜찮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궁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음살이라는 게 있네요. 점쟁이한테는 음살 되게 중요합니다. 음살은 음적인 걸 얘기를 해서 귀신과 관련되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점쟁이한테, 점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점쟁이가 맞아요. 네. 점쟁이한테는 이게 음살이 중요한 게 신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집에 있었으면 역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역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맞았을 겁니다. 근데 집 떠나서 고생하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잘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음살을 얻을 수 있으니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점쟁이로 성공하시려면 밖에 나가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생을 하겠지만 이라고. 다음은 로봇궁인데요. 로봇궁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일로 만난 관계.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영업하면서 만난 거래처 직원, 이게 다 노복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복궁이 좋으면 얼마나 좋냐면 학교 친구가 툭 던져준 정보로 돈 버는 경우 이런 거 있고요. 형로선이 좋을 경우에 대한이나 유년에서 저 형로선을 재백궁으로 만나고 동했을 경우에 로또가 당첨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로또라는 것이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형로선. 형로선이 좋은 사람은 로또 사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로선이 나쁘면 로또 안 돼요.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로또 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살성에서 배우지만 재백궁에 이렇게 타라가 있잖아요. 타라가 재화가 되면 지속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사야죠. 연금 복권을 사야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경향이나 화성이 있으면 한 방에 팡 터지는 걸 사시면 돼요. 재백궁에 경향이나 화성이 있다. 나는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경향, 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복궁에 있는 것은 일로 만난 관계이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변화. 그래서 형로선은 변화를 주관합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변화. 그래서 운에서 중첩이 됐을 때는 급격하게 바뀌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갈록궁이죠. 갈록궁은 책에는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직장이 아니고 내가 밥 먹고 하는 집. 나는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패턴을 가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곡이라고 하는 별은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돈 욕심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근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강의를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거냐 또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가르칠까? 가르치는 건 좀 제 생각이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 줄까?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관록궁은 직장이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해요. 행위, 일처리 방식, 이걸 얘기를 합니다. 관록궁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다음은 이제 전택궁이에요. 전택궁은 우리 집안을 얘기를 합니다. 전택궁이 좋은 사람은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전택궁이 저는 좋아요. 여기 로기 마가 3방에서 들어오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냥 좋은 집안으로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얘가 어떤 작용을 안 해요. 그냥 좋은 집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 좋죠. 할아버지들 다 그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거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얘가 좋으려면 여기 예를 들어서 록이 붙고 여기 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협을 하는 방법. 그러면 집안에서 나의 직장을 알아봐 주는 거. 여기 록이 있고 여기에 또 권이 있거나 그러면 집안과 아버지가 나의 기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협이라고 하는 작용인데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이렇게 전태궁은 내가 사는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태궁에 길성이 있으면 좋아요. 흉성이 있으면 나빠요.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왜? 길성이 있으면 그 길성 숫자만큼 내가 건물이나 부동산을 가질 수 있어요. 좋죠. 다 이제 한번 보세요. 자기 전태궁에 길성이 있는지. 길성이 있으면 내가 타고나기를 건물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운에서 조력을 잘 해야겠죠. 조력이 안 되면 뭐 나갈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궁 여자들한테는 자궁을 얘기를 해요. 아이를 가질 때 여기 살성이 많으면 아이를 그냥 못 갖고 시험관 시술을 해야 된다거나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궁이잖아요. 자전 그러잖아요. 여자한테는 전태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자한테는 자녀궁이 중요합니다. 남자한테 자녀궁은 성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궁에 흉성이 있잖아요. 성기능이 안 좋을 수 있고요. 팁인데 자녀궁이 공궁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발현된 궁관사와 화기가 여기 떨어지면 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궁이 공궁이라서 애가 없으신가요? 하고 물어도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아랫사람에 대한 애착이 좀 없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자녀라고 하는 아랫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죠. 화기가 있으니까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태궁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전태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나의 아이를 갖는 기능, 우리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전태궁이 좋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부동산 관련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다 얘기하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복덕궁이에요. 복덕궁은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조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복덕궁 그래가지고 복덕궁은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있어요? 지공, 비었죠. 공망입니다. 나는 항상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처녀하고 있죠. 처녀는 도화성이긴 하는데요. 저걸 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섞는다를 뭐라 그러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거.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섞어요. 그래서 제가 중주파 이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북파 이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짬뽕 해가지고 다 써먹어요. 내 걸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덕궁은 투자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투자궁이냐면 내 생각이 여기에서 결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표현되는 게 재백궁이잖아요. 내가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올바르지가 않죠. 내 생각은 이게 맞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내 생각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투자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모궁은 내 윗사람, 부모, 국가기관, 문서 이것이 이제 키워드예요. 문서운이 좋아요 이거 뭐냐면 시험운이 좋아요 라는 뜻이기도 해요.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시험을 안 보죠. 문서운이 좋아요, 윗사람운이 좋아요, 부모운이 좋아요. 부모운이 좋아요에서 이 궁이 좋다고 해서 부모운이 좋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부모운이 좋으려면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아까 삼방 얘기했죠. 그리고 사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협이에요. 협. 협은 양 옆에 있는 것을 협이라고 해요. 협이 좋아야
환경이 좋은 겁니다. 삼방은 내가 타고난 거고 협은 내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 궁의 환경이 어떤가라는 거거든요. 부모궁하고 형제궁이 뭔가 이렇게 쌍으로 협조해 주는 게 있으면 부모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부모궁에 좋은 게 잔뜩 몰려 있고 도움되는 협이 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부모가 살기 편했지 나한테까지 그렇게 오진 않아요. 우리 아버님 되게 편하게 잘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 가셔가지고 대릴사이가 됐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40억 엔인가를 유산으로 물려받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국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비료푸대로 2포대씩 만원짜리를 놓고 가셨거든요. 그 돈 잘 쓰고 잘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지 나한테 도움이 된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건데요. 그래서 12사항궁을 살필 때는 각 궁에 있는 별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삼방을 살피는데 삼방에 있는 14주성은 안 봐도 되고 잡성을 보면서 얘가 무엇을 타고났는가 이걸 살피라는 거고요. 얘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각 궁에 있는 별들이 좋아하는 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태음이 좋아하는 건 록이거든요. 자녀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화성을 여기 갖고 있으면 내가 성격이 개떡 같더라도 내 마누라는 그 모습에 반해서 온 거예요. 탐낭이 좋아하는 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탐낭이 좋아하는 별을 신궁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집 나와갖고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탐낭이 화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걸 살피고 협으로 환경을 살피는데 협으로 환경을 살폈지만 협이 교호 관계가 없으면 그 협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협이에요. 대신 내가 그 주변에 있는 궁에 있는 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별은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없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인연에 짜여져 있는 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 천괴 있고 화성 있고 있는 게 이 신궁이죠. 신궁은 후천적인 영향을 얘기를 해요. 이게 명궁과 신궁의 차이는 뭐냐면 명궁은 태어난 월에서부터 역행을 해서 태어난 시간까지 돌렸을 때 명궁이 나오고 태어난 월에서 순행해서 시간까지 가면 신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궁과 신궁이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서는 좌오묘유는 명천에 떨어져요. 그리고 진술충리는 재물의 창고죠. 그러니까 재복선에 떨어져요. 창고니까. 인신사회는 사람 관련된 거잖아요. 인신사회는 사람이잖아요. 직장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명궁과 신궁이 있는데 명궁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궁은 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작용을 해요.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년 이후에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고나기를 염정천상으로 타고나서 삐딱선을 잘 타고 그래도 삐딱선 잘 타면서 근명성실한 면이 있는 게 천상의 작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파군 화성으로 나오는. 파군은 굉장히 돌격형이기 때문에 화성을 만나면 성격이 더 급해져요. 제 성격이 되게 급한 편입니다. 염정천상이라서 안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성격이 급해지는 게 나중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하잖아요.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화 안 내고 잘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2번, 3번 계속 겹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화가 나요. 우리 애들한테도 처음에 얘기할 때 되게 부드러워요. 한 3번까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4번째에도 얘가 안 고쳐지면 그때 화를 내요. 이게 명궁과 신궁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14주성을 이렇게 12사항궁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거 12사항궁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알면 일단 자미도수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14주성이라고 하는 캐릭터에다가 보자 길성과 살성이라는 색채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별이 좋아하는 궁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궁이 어딘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고 나쁨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대한에 가면 좋고 그 대한에 가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별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 별을 볼 때 성공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별이 어디냐를 알 때 실패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얘가 좋아하는 건, 염정천상이 좋아하는 것은 창곡이죠. 그리고 싫어하는 건 화령이죠. 그러면 얘가 초년에 개고생했죠. 초년에 개고생했어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기장에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뒤에 세상은 어떨까,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그거 들켜갖고 뒤지게 맞았어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거든요. 여기가 영상 봤죠? 싫어하는 거 봤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또 싫어하는 거 봤죠? 여전히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벗어나서 좀 이제 사람답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을 살피는 것도 이렇게 그 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4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각자